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저희 부부는 마음 많은 신혼이라 뜨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권태기라도 온 건지 저를 대하는 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밤마다 사랑도 피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매일 밤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니 저는 술상을 차려주고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취해 있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기분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지만 사실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매일 밤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마시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 저는 입을 꾹 닫고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마 전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지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운동을 많이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남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외모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서 저랑도 친한 사이이고 지금까지 식사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키가 작고 왜소하며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끌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또 친구를 불러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술상을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편으론 지안씨가 온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든 술자리였지만 야근 때문에 남편은 늦게 집에 왔고 지안씨가 그동안 저랑 둘이서 가볍게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지안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남편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지안씨는 이야기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자마자 저희 둘과 술 진도를 맞춰야 한다며 소맥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의라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먹더니 1시간 뒤 거실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렇게 술을 마시면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안씨와 함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너무 좋은데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팔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는 장난도 쳤고 남편이 없으니 좀 더 지안씨에게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잠에 빠져 정신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안씨도 너무 취했는지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지안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씻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말이죠. 지안씨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안씨가 나올 동안 제가 술상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방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줬는데 그때까지 남편은 거실에서 뻗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안씨가 씻고 나온 뒤에 저도 샤워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했는데 한 지붕 아래에 2명의 남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며 묘했습니다. 물론 3명 다 다른 공간에 있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근거렸고 당연히 두근거림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안씨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살며시 잠에 들려던 찰나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막 잠에 들던 때라서 딱히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이 소파에 서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 남편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를 살며시 안으며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 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저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는데요. 그러자 저를 힘껏 껴안더라고요. 평소에 제 남편은 저를 꽉 껴안는 습관은 없었는데 저를 너무 꽉 껴안는 게 좀 이상해서 밀어내서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아닌 지한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한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한씨가 제 입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며시 끌어안고 제 봉긋한 윗부분을 쓰다듬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냥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저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나는 유부녀이고 남편이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하긴 했습니다. 지한씨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한씨의 굵은 것은 이미 제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꽉 채웠고 이미 축축해진 저는 반항하기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뒤늦게 일부러 반항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대로 지한씨를 두 팔로 껴안고는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저희는 숨을 죽인 채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저는 첫 경험이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이렇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누구랑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제 남편처럼 작고 날씬한 남자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딴 방울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상스러운 말들과 거친 숨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요동치는 굵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서 나간 다음날 아침까지 저희와 함께 해장국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더 이상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없겠다고 느낀 저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딱히 욕심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신호를 주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항상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대로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오랜만에 모인 지한씨와 다른 남자 후배 한 명과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이고는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방에서 어김없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어쩌다 지한씨와 어깨 동무를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한씨의 몸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해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랑 춤추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 들어서 제가 벌써 아줌마가 다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대학생 같은 청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와서 신랑과 후배가 택시를 붙잡고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지한씨와 노래방,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둘을 뒤따라 갔습니다. 가까이 오라며 어깨를 손으로 살며 이 감싸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좀 맞은 데다가 새벽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처럼 제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 설렘이 싫지 않아서 자꾸만 지한 씨에게 제 봉긋한 부분을 갖다 댔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지한 씨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에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이미 저를 한 번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저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아내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근육질의 터프한 지한 씨 같은 남자를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집 근처라서 혹여나 누가 볼까 봐 저희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모든 걸 다 적셔버리고는 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한 씨 입술이 계속 생각나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아침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한 씨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같이 지한 씨를 생각하면서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술과 골프 낚시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 반면에 지한 씨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경제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저랑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지한 씨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한 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가정주부. 주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외간 남자가 남편의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니 더더욱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친구인 경이라는 헬스 트레이너가 우리 부부를 만나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게 된 과정을 올려달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키스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은서의 남편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우리는 셋이서 서로를 느끼며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희입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미혼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즐겼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었죠.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날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은서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있습니다. 처음 은서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회원들과 달랐어요.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로서 그녀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흥미로웠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부부 교환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제가 알던 결혼 생활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서와 그녀의 남편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며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은서와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의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어.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그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서와 그녀의 남편은 저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이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은서와 그녀의 남편은 저에게 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그들의 제안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들과 쌓아온 신뢰와 서로에 대한 호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하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은서의 남편은 저를 매우 존중해 주었고 은서 역시 저에게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대해 주었어요. 그들의 곁에서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흥분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았어요. 단순한 성적인 쾌락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나누며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서와 그녀의 남편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욕망을 탐닉하며 특별한 순간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일상에 큰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바닷가로 떠난 그 여행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셋이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작은 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로맨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서의 남편은 저희 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은서는 다가와 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 별장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촛불을 켜두고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타고 흐르는 감각을 느끼며 서로를 탐닉 은서와
저는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며 한층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남편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은서의 남편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을 때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감정이었을 저에게 있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우리는 은서 부부의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키스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은서의 남편이 우리로 다가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우리는 셋이서 서로를 느끼며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 부부와의 관계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성적인 경험을 넘어 제 삶의 깊은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솔직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들과의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주었고, 이를 통해 저는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은 은서가 저를 다른 부부 교환 모임에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은서와 그녀의 남편이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금방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은서 부부와 함께하면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서와 그녀의 남편은 제 삶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들과의 또 다른 특별한 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서 부부는 저를 특별한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이 켜진 식탁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의 분위기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서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몸을 느끼며 춤을 추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과 욕망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서 부부와 함께 모든 금기를 깨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제 삶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짜릿한 뉴욕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은 새로운 세계로의 관문이었다. 관계 시에도 그전보다 더 뜨겁게 보내며 지냈다. 어느 날 은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가 우리 뉴욕 얘기를 수경이한테 했어. 수경이는 아내의 아는 동생이고 그녀의 남편은 동훈이다. 수경은 나를 형부라 불렀고 동훈은 은서를 누나라 부르며 지내는 사이다. 그래서 은서와 수경은 친자매 같은 사이다. 우리가 영철 부부와 한 것도 얘기했어. 나는 약간 짜증내며 와이프한테 물어봤다. 수경이 성격 알잖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 당했지. 수경이가 입산 동훈에게 말해. 소문내면 어떻게 하려고 말을 해. 아니야, 수경이는 안 한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자기도 관심이 많다네. 나는 수경이 반응이 궁금해졌다. 수경이가 그 얘기 듣고 자기도 하고 싶대. 그럼 우리가 머리 올려줄까? 글쎄, 난 좀 그렇다. 진짜 동생처럼 여기는 애인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 당신 카페에 남자 해주면 어떨까? 내가 잘 아는 남자 솔로 회원들도 아직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좋다 말았네. 그 이후 수경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다. 형부랑 어젯밤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뉴욕 여행에 대해 자꾸 물어보고 했단다. 그래서 여보, 우리 그냥 우리 부부에 수경이 끼워줄까 하지만 난 수경이 남편은 싫은데 하면서 은서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했다. 나밖에 없는데 당신 괜찮겠어? 나야 무조건 찬성이야 모시기는 척하면서 웃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수경이 나와 관계하는 걸로 합의했다. 며칠 후 점심때쯤 수경이 집에 놀러왔다. 말뿐이지 실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안 했지만 은서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 셋은 점심을 같이 먹고 수경이 먼저 나에게 슬쩍 얘기를 했다. 형부 뉴욕 여행 좋았어요. 언니는 엄청 좋았다고 하던데 다음에 갈 때 나도 데려가 주면 안 돼요? 나는 속으로 이거 오늘 잘하면 되겠는데 처제가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 같은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은서를 쳐다봤다. 나와 눈이 마주친 은서가 허락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줬다. 나 마트에 잠깐 가서 뭐 좀 사와야 하는데. 둘이 대화 나누고 있어. 괜찮지 수경아? 언니 우리들만 놔두고 어딜 가려고. 언니 없는 사이에 형부하고 나하고 뭐 할지 알고. 하면서 수경이 눈웃음을 치면서 말을 했다. 은서의 갑작스런 말에 나는 놀라면서 은서를 쳐다봤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입가에는 웃음을 머금으면서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은서는 자리를 비켜줬다. 나와 수경만이 집에 남겨뒀다. 아마 뉴욕에서 첫날 은서도 영철 이런 기분이었구나. 은서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형부 사실 요즘 나 많이 외로워요. 형부가 언니한테 잘해주면서 사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또 형부하고 언니하고 뉴욕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소리에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해서 내가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수경이 나를 올려다보면서 입술을 나한테 맞춰왔다. 우리는 2층으로 자리를 옮겨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경은 동훈이와 관계가 얼마 동안 없었던 건지 너무 뜨거웠다. 수경은 그리고 너무 잘했다. 마치 굶은 짐승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렸다. 은서 덕분에 여복이 터진 것 같다. 이렇게 거사를 끝내고 숨을 몰아쉬면서 누워있었다. 은서한테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여보 끝났어. 이제 들어가도 돼? 나는 당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끝났다고 보냈다. 수경은 내 옆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전에 뜨거웠던 시간을 복귀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옷을 입고 수경은 그대로 놔두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래층에는 은서가 이미 와 있었다. 당신 언제 왔어? 밑에서 다 듣고 있었어? 좀 전에 왔어. 좋은 시간 보냈어. 여보 고마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수경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이번에 만든 거야. 당신이 수경이한테 더 잘해줘. 그렇다고 나한테 못하면 안 되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 못할 거면서 시작한 거 아닌 거 알잖아. 수경이는 위에서 뭐해 그러면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두 여자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위층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위로 올라와 봐요 빨리. 나는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니 우리 뉴욕에서 영철씨 부부하고 있었던 일 자기도 하고 싶다고. 형부 나 해보고 싶어요.
언니 덕분에 나도 이제 형부 여자잖아. 우리 셋이 더 친해보자고요. 후. 남복이 많은 놈이다. 은서 덕분에 은서와 친하게 지내는 동생과 셋이서 뜨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 막상 시작을 하니 은서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수경이를 잘 대해줬다. 수경도 좀 전에 나하고의 관계가 있었던지라 긴장하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우리 셋은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무 좋았다. 그 누구도 상할 수 없는 시간, 드디어 꿈을 이룬 것이다. 그것도 내 와이프의 도움으로 시간이 흘러 우리 셋은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눴다. 언니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앞으로 나를 자주 불러줄 거지 아니? 이참에 이 집으로 들어올까? 수경이 깔깔거리면서 말을 했다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수경이가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 은서의 말에 나는 수경에게 말을 해줬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기존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우리 집도 그렇고 처제 집도 그렇더 자기 집 식구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특히 동훈이가 알게 되면 큰일 나니 조심하고. 솔직히 말해서 동훈이는 우리 셋 사이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나한테서 내 와이프 자리는 은서 자리만 있다고. 알았어요. 형부 언니가 내 남편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 우리 셋 자리에 그가 끼어서 안 되죠. 은서와 수경은 아직도 나에게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중한 여인들이다. 수경은 최근에 동훈과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 우리는 수경이와 가끔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지내고 있다. 물론 이후로 이어질 미국 현지인들과의 경험담에 수경이 등장할 것이다. 다음을 기대해주세요.